오늘은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4가지 포스에 대한 영상에서 파워미터의 원리와 파워미터 제조사들이 어떻게 파워 수치를 보정하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미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각자의 사정이나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달라서 파워미터의 필요성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워미터를 사용하신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파워미터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활용법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FTP 테스트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서 파생되는 AP, MP, IF, TSS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파워존 정도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유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결제해서 쓰시는 분들은 PMC 차트나 ATL, CTL, MFTP, PMAX, TTE, LTS, STS, 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되게 많죠. 일단 다 영어에 약어에 이해하기가 싹 다 어려워요. 들어봐야 기억도 안 나고 보는 것부터 좀 짜증스러울 수가 있죠. 이런 용어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데 동호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다 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도사나 MCT에서 자전거를 꽤나 잘 탄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영역까지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데 머리 아프게 공부까지 하고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하는 게 모두에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의감이 들 정도로 외우고 이해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파워미터를 쓰는 거다. 그 정도를 좀 정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파워 듀레이션 커브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트라바 유료 프로그램이나 G프트를 쓰는 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래프일 수 있죠. 특정 시간에 낼 수 있는 최대 평균 파워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약간 추정을 해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예측하는 계산식마다 다르고 데이터 표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실제 데이터보다는 이 추정한 그래프를 파워 커브라고 많이 부르고요. 와츠 퍼 킬로그램과 와츠로 표현되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와츠를 많이 봅니다. 사실 이걸 시간을 그대로 그리면 일반적인 모델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강하고 뒤는 평탄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뒤로 갈수록 시간에 비해서 파워 변화가 굉장히 적어져서 구분하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중요한 시간대로 바꿔서 굵직굵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시간대가 1초, 5초, 10초, 30초 이 정도를 스프린트 파워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1분에서 5분 정도를 보통 펀처 파워, 그리고 20분 정도까지는 클라이밍에 좀 유리한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은 타임 트라이얼에 유리한 파워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시간대는 엔듀런스나 철인 쪽인데 그렇게 많이 활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그래프를 분석하실 줄 알면 라이더의 성향과 강점, 취향까지도 이 파워 커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파워 커브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파워미터를 잘 사용하고 있다, 없다를 좀 구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PMC 차트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전거 타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이 아닌 이상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요인들이 각자 다르겠죠. 회복량도 개인차가 심하고요. 그리고 스트라바 골든치타 WKO에서 나오는 수치들도 조금씩 달라요. 물론 몸에서 느껴지는 피드백과 수치들을 잘 고려하시면 적용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동호인들에게 PMC 차트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0분 파워 테스트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프로세스대로 안 하시고 무조건 20분 동안 최대 파워를 낸 다음에 거기에 0.95를 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죠. 최대 파워가 아니라 그 시뮬레이션에 맞게 어느 정도 파워를 털어낸 다음에 20분 파워 테스트를 해서 0.95를 곱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렇게 FTP 테스트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특정한 시간대마다 파워 커브를 만들어서 본인의 라이딩에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한다. 12km 정도에 해당하는 길 어필이고 어필 구간을 좀 잘 탄다는 분들이 30분에서 50분 정도 타세요. 그럼 30분에서 50분에 본인 피크 파워를 찾아보는 거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누구나 라이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60kg이고 제 라이벌인 김대리는 키도 저보다 10cm나 크고 72kg이에요. 매 주말마다 라이딩을 같이 하는데 김대리라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끌고 줄줄 쫓아오다가 꼬린 지점에서 벽림픽이 시작되면 막 혼자 스프린트를 치고 나가서 항상 1등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 탄다고 우기죠.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약이 올라요. 스프린트로 떨궈버리고 싶은데 덩치 차이가 나니까 내가 스프린트는 아무리 연습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결승전 한 5km 지점 앞에서 BA를 쳐서 승부를 내면 돼요. BA에 적합한 파워를 찾아보면 5분에서 8분대 영역이죠. VO2 max 파워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2-3km 정도 되는 어필 코스를 집중 훈련을 하시면 스프린트 칠 필요 없이 김대리를 백잡 놓을 수 있는 거죠.